자, 2차 방정식 5문제 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해줬냐면 ax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더하기 3c는 0이라고 했는데 a와 b와 c가 한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알파는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베타는 5와 6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해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조건들을 세워볼 거냐라고 볼 거냐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범위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지?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5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a분의 b라고 볼 수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 그럼 a분의 b가 6과 8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네. 따라오죠? 양면에 a를 곱하면 6a b는 6a보다 크고 8a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라고 했어?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밖에 없어? 1. 1밖에 없죠. 2 들어가는 두 자리 자연수 돼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1이면 6보다 크고 b는 8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7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와요? 그러면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a 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두근의 곱은 a분의 3c가 되거든. 요게 5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될 건데 a가 1이래네. 그러면 c의 범위가 어떻게 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5보다 크고 4보다 작다구나 라고 맞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몇 점 몇이야? 1점 얼마? 1점 얼마 얼마. 따라서 C값으로 가능한 것은 2 아니면 4점. 3이죠. 네. 근데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AC가 될 텐데 얘는 0 이상이 되어야만 0보다 커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죠. 네. 두 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B가 7이라고 했으니까 49가 되고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C가 됐을 텐데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만족하는데 잠깐만. 두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한 2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뭐야 이거. 두 근의 곱 A분의 3C A가 1인 거 알았고 3으로 나눠줬고 C는 2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C를 2로 주면 A가 1이었고 B가 7이었고 C를 2로 주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으로. 그럼 인수분해 진행해보면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두 근은 6 또는 1이 되죠. 근데 두 근이 요 범위를 만족한다네. 그러니까 1이 돼버렸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C의 값은 3이 돼야 된다. 보시는 거네. 인정? 그러니까 C 값 둘 다 집어 넣어서 말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지. 이렇게. 다음 17번.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은 0. 얘에 대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 알파가 2라고 했고 f 베타가 1이에요. 조건 만족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식인 fx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럼 fx는 2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라고 식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넣으면 0 나오면서 2 나오고 베타 넣으면 0 나오면서 2 나오니까 조건 만족하잖아. 따라와요? 그런데 요 식에 대한 2차, 이 식에 대한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얘를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봐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을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고. 따라와.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 더하기 2가 되는 거여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다 까지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5번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괜찮아?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보자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은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알파가 2고 f베타가 2야. 그러니까 나는 fx라는 식을 원래는 여기 x제곱 개수에다가 a를 붙여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개수가 1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라고 봐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알파 넣으면 2 나오고 베타 넣어도 2 나오니까 그럼 여기까지 해당하는 식이 얘랑 똑같다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를 넣어주시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7번까지 했고 19번. 자, 19번 문제를 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줬고 얘에 대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x는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고 나조건들을 보게 되면 f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9 더하기 3알파다 이렇게 얘기해줬대. 두 번째 f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9 더하기 3베타다 이렇게 얘기해준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변형을 좀 시켜줄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갈 수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얘를 이제 어떻게 변형을 좀 시켜줄 거냐면 양변을 베타로 나눠서 아까 그 뭐였지? 복소수에서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 거야. 왜냐면 베타 제곱분의 9를 변형시킬 거거든. 양변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분의 9가 되죠. 그럼 여기는 베타 제곱분의 9를 뭐라고 봐줄 수 있다? 알파 제곱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을 이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돼요. 따라오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알파랑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근이라는 건 뭐라고?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와. 알파 제곱은 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은 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야 라고 봐줄 수 있지. 이거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알파 제곱. 네. 왜 이렇게 외롭지? 그래서 얘를 요 자리에 넣어달라고.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을 넣어주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진 알파 빼기 3 더하기 3알파가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4알파 빼기 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따라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변형을 똑같이 시켜보면 4베타 빼기 3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라는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x제곱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나와있죠. 2차 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4x 빼기 3이야 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면서 4알파 빼기 3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나오면서 4베타 빼기 3 나온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이구나 까지 얘기하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x-3은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2차식을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9 더하기 3알파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타 제곱분의 9를 변형시켜야 돼. 어떻게? 얘를 가지고 양배를 베타로 나눠주시고 양배를 제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분의 9가 되고 베타 제곱분의 9 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 자리에 알파 제곱을.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로 정리가 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제곱을 변형시키는 것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였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조건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3이 0이구나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경고야. 알파 제곱은 꼴로 고쳐주고 얘를 알파 제곱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 빼기 3 더하기 3알파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만들면 4알파 빼기 3이구나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4알파 빼기 3 된 거고 베타 넣어주는 것도 마찬가지 4베타 빼기 3 된 거여서 fx를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베타 더하기 4x 빼기 3이라고 식을 세워준다면 알파 집어넣어준 게 0 나오면서 4알파 빼기 3 나오고 베타 집어넣은 게 0 나오면서 4베타 빼기 3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요 놈이었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은 식을 정리해서 마무리된다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19번까지 해서 23번.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는 0에 대한 한억은 알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z를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한억은이 알파니까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개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죠. 그러면 다른 한근을 알파 켤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우리 그거 했었잖아. 한근이 A 더하기 BI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인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다른 한 허근을 A-BI라고 놓을 수 있다 했던 거. 그러니까 한 허근이 알파인데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다른 한 허근은 알파 켤레구나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가 얼마야? 두근의 합은 1이 되고 두근의 곱은 2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겠지. 문제에서 요구한 건 Z라고 하는 것이 A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인데 Z 켤레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Z는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Z 켤레는 알파 켤레 더하기 1분의 알파 켤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봐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분모를 분모끼리 분자를 분자끼리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모를 전개해 준 건 알파 켤레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켤레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를 전개해 주시면 알파 켤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켤레 더하기 1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요. 따라오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두 개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값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2분의 순서가 바뀌었네. 앞에 거가 2고 뒤에 거 얘가 1이고 1분의가 되고 분자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더하기 1 되는 거여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4분의 요거 없어져서 2 나온다. 정답이 2분의 1이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만하죠? 네. 다음은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실수 A와 B가 Z, 허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24번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9는 0 얘에 대한 한근이 Z-3이다 얘기해줬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9는 0 얘에 대한 한근이 Z 더하기 3i다 라고 얘기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A와 B는 실수. 그럼 얘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한번 구해보자면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36이 돼.
그럼 얘가 이제 z-3인 거예요. 두 번째, 그냥 공식 진행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z 더하기 3i가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z는 꼴로 고쳐서 대입합시다. 그럼 z는 꼴로 고쳐주면 z는 2분의 a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6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자리로 통째로 넣어줘요. 그러면 2분의 a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3i가 붙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제 같다라고 해놓고 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실수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자면 잠깐만 뿔마 3i 똑같아야 돼. 지금 다음 조건을 먼저 만족해. 자 3i 좌변이 2분의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6이고 우변이 2분의 얘는 2분의 6이니까 a 더하기 6이 되고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2분의 6i가 돼요.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해서 식을 생각을 해보면 관계식 B가 a 더하기 6이야.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똑같다. 아 멘붕 오네. 실수 부분 6i 더했어. B가 a 더하기 6이야. 근데 쟤랑 같아졌다. 한근이라고 했잖아. 이거 고민해보고 좀 이따 알려줄게. 안 떠오른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너희들 2차 함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나? 표준형 변형하고 꼭지점 좌표 구하고 뭐 이런 것들 알죠? 여기 파트부터가 이제 조금 갖고 노는 거야. 근데 여기 파트는 앞으로 너희가 배워야 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있을 텐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다 너희들이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를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야. 오케이? 일단 너희가 먼저 좀 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바로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거든? 2차 함수 배웠을 때. 2차 함수 배우고 나서 너희가 맨 처음에 연립방정식 배웠을 거야. 아, 2차 함수란다. 1차 함수. 2학년 1학기 때 맨 처음에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라는 그 관계를 배우게 돼. 오케이?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걸 너희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이해를 시켜요. 연립방정식의 해.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너희는 앞으로 어떤 서로 다른 두 함수가 나왔을 때 두 함수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는 상황이 생각한다면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구나로 이해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있대. 그럼 두 함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면 y에다 x 더하기 1을 집어넣겠지? 그래서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구나. 넘겨주고 넘겨주면 2x는 2가 돼서 x는 1 나오고 1을 집어넣어주면 2 나오니까 y는 2구나 라고 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봐도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y좌표 1 생기면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y좌편이 3에 생기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두 함수에 대한 교점 좌표라는 건 실제로 1,2에서 생기는 그래프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건 1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꺼내요.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 그럼 2차 함수식이 대략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x축 같은 경우는 y는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2차 방정식이 탄생을 하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건 뭐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좌표 x좌표가 되는구나. x 좌표. 요게 의미하는 건 교점의 x좌표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는 것 같아? 교점이. 근데 얘가 안 생기죠. 요때는 허근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한 개 생기죠. 중근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개 생기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y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체크해요. 교점 개수 구할 때도.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46페이지에 있는 일반 개념을 보시면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x축은 y는 0이라 할 수 있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줬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한 건데 자꾸 거슬려. 밴드 계속 쭈르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거슬린다고. 예.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해. 네.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해의 개수가 2개가 나오면 얘에 대한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교점이 2개 생기는구나 봐줄 수가 있는 거고, d가 0일 때 교점이 1개 생긴다 봐줄 수가 있는 거고, d가 0보다 작을 때 안 만나는 상황이 생긴다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얘가 d가 0보다 클 때 이 상황이 생기고 d가 0일 때가 이 상황이 생기고 d가 0보다 작을 때가 이 상황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저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내가 y는 0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건데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줬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탄생한 거고, 걔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면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교점이 1개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교점이 안 생긴다면 판별식 0보다 작은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건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였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1차 함수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줬고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줬는데 마찬가지야.